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감정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지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항상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진 않나요? 또는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라며 자신을 깎아내리진 않나요? 오늘 방송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송을 들으며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가족 모임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묵묵히 듣기만 했던 적.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내가 말해도 소용없겠지라며 입을 닫았던 적. 누군가 칭찬을 해줘도 아니에요, 그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라고 자신을 축소했던 적.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더 낮추는지, 그리고 그것을 멈추기 위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대학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착하고 친절했던 혜진 씨는 어느새 우리 사이에서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대화하고 있을 때도 혜진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끔씩 어색한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혜진 씨는 자신의 의견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이 끝난 뒤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혜진 씨가 요즘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에서 늘 다른 동료들의 의견만 듣고 자신의 생각은 끝내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말해봤자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데 괜히 나서서 창피만 당하면 어떡해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맴돈다고 하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를 축소하며 자존감을 더 낮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코디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작게 느끼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한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거나 칭찬을 받을 때 이를 부정하는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공개 발표를 하게 하고 그 발표의 내용을 듣는 평가단을 두 종류로 구성했습니다. 한쪽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그룹, 다른 한쪽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룹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느 그룹 앞에서든 자신의 발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냉소적인 그룹 앞에서는 자신의 발표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칭찬과 격려조차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남들에게 더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느끼고, 그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곧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세 가지 행동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칭찬을 부정하는 것,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들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는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세 가지 행동 중 첫 번째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이번에는 바로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회의 시간, 친구들과의 대화, 혹은 가족 모임에서조차 무언가 말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죠. 내가 말한다고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괜히 나섰다가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떻게 하지? 결국 그 순간을 넘기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이 행동의 기저에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 의견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믿음이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죠. 하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민재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재 씨는 학창 시절부터 늘 조용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민재 씨를 좋아했지만 민재 씨는 자신의 의견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하고 있잖아. 이러한 태도는 민재 씨의 직장 생활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동료들이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동안 민재 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나면 항상 같은 후회가 남았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늘 침묵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대화에서 배제되기 쉽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민재 씨처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표현하지 않을 때 더 큰 불행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아이디어, 그리고 감정은 우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작은 시도입니다. 꼭 중요한 자리에서 거창한 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라는 말은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말에 깊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은 대부분 과장된 상상에 불과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지난 대화에서 누군가가 실수한 말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이 항상 정답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림은 성장과 배움의 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틀리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시도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 대화에서 단 한마디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 번째 계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또 다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칭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동 중 하나는 칭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을 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혹은,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훨씬 잘했어요 라며 재빨리 부정하진 않았나요? 이 행동은 단순히 겸손함을 넘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깊은 마음속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지 씨는 회사에서 늘 맡은 일을 꼼꼼히 해내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같은 팀원들조차 그녀를 완벽주의자라고 부를 정도로 철저하고 믿음직스러웠죠. 하지만 민지 씨는 누군가 칭찬을 하면 항상 겸손하게 넘기려 했습니다. 제가 뭐려, 다 팀원들 덕분이에요. 혹은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처음에는 민지 씨의 태도를 주변 사람들이 높게 평가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능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그렇게 꾸준히 부정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도 점점 아, 저 사람은 칭찬받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혹은 그 정도 능력은 대단한 게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민지 씨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로 인해 승진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상사는 민지 씨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민지 씨 스스로가 제가 아직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하게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민지 씨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만든 셈입니다. 왜 우리는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첫째로 칭찬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이 정도로 잘했나? 라는 의문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둘째로 어릴 적부터 형성된 자기 이미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어렸을 때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더 노력해야 되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더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칭찬을 받을 때조차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따라 우리 자신을 제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여긴다면 그 믿음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 정말 잘했어라고 말할 때 그 순간만큼은 상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답해보세요. 이는 단순히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연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칭찬의 이유를 조용히 곱씹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상대가 나를 칭찬했을까? 내가 어떤 점을 잘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기록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칭찬을 받았던 순간과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두면 스스로의 가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순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고 싶나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아니에요라고 부정하지 말고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키우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세 번째 행동은
바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행동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행동은 삶의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도 하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영준 씨는 동창회에 나가야 할지 말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초라한데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동창들 중 누가 성공했는지 비교될 텐데 나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잖아.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영준 씨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동창회에 나가는 대신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창회에 가지 않기로 했음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 않은 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들 내가 초라해 보여서 안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결국 영준 씨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하루를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옥죄입니다. 특히 이런 태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타인의 기대나 반응에 따라 행동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까요? 첫째로, 이는 우리의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 속에서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지나치면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로, 어릴 적 경험이나 사회적 환경이 이러한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지라며 타인의 시선을 강조했다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스스로보다 남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첫째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로,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 본래의 자신은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나는 왜 나답게 살지 못할까? 라는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걱정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로 중요한가? 이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상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 대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많이 고민해 보세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옷을 입고 외출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조금씩 자신을 믿는 힘이 생기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은 우리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에너지를 그들의 시선을 걱정하며 소모해야 할까요? 철학자 루소는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벗어날 때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네 번째 행동은 완벽주의입니다. 이는 자존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완벽주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흔히 보이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실수를 두려워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끝없는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민지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지 씨는 회사에서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준비할 때마다 조금의 오탈자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몇 번이고 확인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민지에게 자료를 맡기면 틀림없이 완벽할 거야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지 씨 스스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민지 씨는 결국 번아웃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민지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자꾸만 탓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부족할까?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완벽주의는 언뜻 보기에는 긍정적인 특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겪는 심리적 딜레마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태도는 작은 성공조차도 기쁨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조금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완벽주의는 우리의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한합니다. 실수는 배움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완벽주의자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더 좁은 틀 안에 가두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완벽주의가 왜 생겨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완벽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두려운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실수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작성한 문서에 작은 오타가 있어도 일단 제출해 보는 겁니다. 그 오타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 조금씩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완벽함 대신 성장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완벽주의는 결과에 집착하는 데 반해 성장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알려주세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시도이지만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스스로와 타인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이 말처럼 완벽주의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의 공감을 얻을 때 진정한 자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존감은 완벽한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다섯 번째 행동인 끊임없는 자기 비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 습관이 왜 생겨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다섯 번째 행동은 끊임없는 자기 비난입니다. 이 행동은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비난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패턴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지혜 씨는 평소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하면 나는 정말 이 일을 못하는구나. 왜 나는 늘 이런 식일까라며 스스로를 비난하곤 했습니다. 동료들이 위로하려 해도 지혜 씨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라며 자신을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자기 비난은 겉보기에는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자기 비난은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자신감마저 앗아가며 결국엔 모든 인간관계에서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자기 비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어릴 적부터 경험한 부정적인 평가나 환경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부모님이나 교사 또는 중요한 인물들에게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니?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쉽습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무조건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비난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낮아지고 무엇을 하든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도전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성장과 성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에게 친구처럼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가 실수했을 때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수했지만 그것은 배우는 과정의 일부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둘째,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에만 집중하며 강점을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매일 자신이 잘한 일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을 하면 조금씩 자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게 될 때 이것이 정말 내 잘못인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과도하게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루이즈 헤이는 자기 비난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비난의 말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을 자신에게 하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자존감을 높이는 첫걸음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마지막 행동, 타인의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마지막 행동은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혜진 씨는 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출근했을 때 동료가 그 옷 색깔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라고 무심코 던진 말에 그 옷을 다시는 입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너는 뭐 먹을 거야? 라고 묻고 상대가 고른 메뉴를 따라 주문하곤 했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될까 두려워 언제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기댔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내맡기고 진정한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의견에 그토록 의존하게 될까요? 이는 어릴 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선택이 무시당하거나 너는 네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은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더 낮게 만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작게 느끼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선택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선택해 보세요. 이 작은 경험들이 쌓여 자신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내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나쁘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타인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나의 경험과 배움을 쌓아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타인의 의견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이 항상 맞는 것도 항상 틀린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말을 참고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 이 결정이 나의 가치관과 맞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알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말에 너무 의존하거나 스스로를 무시한 순간은 없었나요? 오늘 방송을 마치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과 연습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하루도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